저는 좀 말을 그렇게 잘하진 못해서 이거 스크립트 적어온 것을 보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합격 수기를 쓸 수 있는 날이 올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이렇게 임용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합격 수기를 통해서 이제 많은 도움을 받았었고, 또 이제 저희 수기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번 임용에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재수로 두 번 시험을 보면서 이번에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초수 때는 교대원을 다니면서 8월에 졸업하는 상황이었고요. 직강을 이제 1월부터 나와서 올인을 했었습니다. 초수 때는 저는 그 학부 때 디자인 공예 그 자격증을 따가지고 교생을 나가지는 않아도 됐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공부할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수 때는 이제 저는 공사립 동시 지원을 했었는데 1점 차로 이제 공립은 떨어졌었고 사립에 붙어서 2차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사립이 이제 공립과 2차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되었었어요. 예를 들어서 뽑는 인원도 1.5배수로 뽑고 보통 사립은 한 뭐 3배수나 5배수 이렇게 뽑는데 1.5배수로 뽑고 그리고 2차 실기 면접 실현 모두 교육청에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그래도 좀 뽑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 사립도 함께 지원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 사립 결과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공립과 함께 본 2차 경험이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재수 때는 저는 기간제를 한 학기 병행하면서 공부를 해서 이번에 합격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초수나 뭐 공부 방법 같은 거는 앞에 두 분 선생님께서 너무 잘 알려주셔서 저는 기간제를 하면서 어떻게 함께 공부하게 됐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기간제를 병행한 이유는 초수 때 정말 이 공부를 꼭 1년 안에 마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요. 근데 이제 떨어지고 나니까 다시 또 1년을 올인하기가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초수 때 매일 이제 옷도 막 대충 입고 추리닝 입고 화장도 하지 않고 하니까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었고요. 그래서 좀 다른 일들을 하면서 다시 저희 생활을 좀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 마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했던 그런 공부들이 너무 아까웠기 때문에 한 3월 중순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우선 저희 업무는 이제 교무 기획을 맡았었고 담임은 하지 않았었고요. 학교 내에서 미술 교사는 저 혼자였고 1, 2, 3학년들을 다 맡았었지만 학교가 좀 작은 편이라서 시수가 좀 적었습니다. 혹시 기간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시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기간제를 하면서 또 공부하는 시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학교에서 바쁘지 않을 때 공부를 시도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괜히 눈치도 보이고 또 그렇다고 뭔가 종치는 시간이 되게 짧더라고요. 그래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지도 않아서 저는 그럴 바에는 그냥 학교에서는 학교 일만 하고 집에 나중에 돌아와서 공부만 하자라는 마음을 먹고 했습니다. 저는 3, 4월에는 이제 교육학은 하지 않았고요. 심화이론 강의 전공을 그 인강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그러니까 초수 때는 학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어서 이번에도 그 퇴근을 하고 나서 학교 도서관에 가서 해봤는데 너무 좀 거리도 멀고 해서 계속 잠만 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집 근처에 있는 독서실을 찾아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집에서 밥을 먹고요. 퇴근하고 나서 밥 먹고 그리고 한 1시간 정도 좀 자고 나서 독서실을 다녀서 한 순 공부 시간은 평일에 3시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인강은 이제 토요일에 이제 학교 안 가니까 토요일에 인강을 다 듣고 나면 한 7, 8시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체력이 너무 없었는데 그래도 한 2시간 정도라도 슬쩍이라도 복습하자라는 생각으로 간단하게 상수준만 이렇게 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는 이제 이렇게 3시간 정도 공부를 좀 하려고 하면은 이제 집에 가야 할 시간이라서 빨리 방학이 되기를 되게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치만 이제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공부하겠다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4월에는 이제 4월 모의고사를 보는데요. 그때는 그래도 60점대를 맞았습니다. 저는 아마 초수 때 좀 공부했던 것이 계속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공부는 못했지만 그 정도 점수를 받았었고, 사실 이렇게 말하면 좀 엄청 열심히 산 것 같고 그렇지만 정말 저는 작년에는 이제 7, 8월에 되게 그 몸이 체력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초반부터 힘 빼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조금은 마음 편하게 이렇게 공부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5, 6월에는 이제 전공 역시 인강 강의 그 서술형 그 강의를 들었고 그리고 교육학도 이제부터는 시작해야 돼서 1, 2월 강의를 저는 들으면서 기본 이론을 다시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사실 5, 6월에도 너무 크게 스트레스는 받지 말자는 생각으로 인강이라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듣자 이런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7, 8월에는 이제 저는 7월 중순에는 방학이 시작이 됐고 이제 8월 중순 말쯤에 이제 학교를 한 일주일 정도 다시 나갔어야 됐거든요. 그러한 기간이었고요. 이제 방학이 제가 원하던 그 방학이 되어서 초수 때처럼 장쌤이 그 짜주시는 플랜으로 거의 그대로 행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방학이 되고 나서 한 이틀 뒤에는 이제 희소 전국 모의고사를 쳤는데요. 저는 정말 치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이틀 안에 모든 것을 다 회독하자라는 마음으로 했지만 뭐 다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시간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희소 전국 모의고사 성적은 98% 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이제 일주일에 하루 반은 교육학 그리고 전공은 나머지 요일에 공부했습니다. 교육과정 또한 저는 이제 7, 8월부터 본격적으로 완전히 암기를 하려고 했고요.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뭐 미창 미감부터 시작해서 앞에까지 다 이제 거의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그 한 영역을 정해가지고 연습장에 계속 적었어요. 인출은 저는 연습장에 적어서 백지 쓰기를 했습니다. 교육학은 이때 7, 8월에는 강의를 따로 듣진 않았고요. 제가 기본 이론 강의를 들은 것을 토대로 기본을 다시 한번 저 스스로 이렇게 인출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90, 11월에는 드디어 이제 직강을 나오게 됐는데요. 사실 이때부터는 정말 중요한 게 무한 반복 그리고 인출, 회독 이것밖에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풀이나 기본 이론 같이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전공도 마찬가지지만 교육학도 중요 영역 위주로 계속 반복하고 회독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전공 같은 경우도 이때는 이제 장쌤이 세워주시는 그 계획대로 했고 사실 인강으로 듣다 보니까 모르는 것들이 정말 너무 많았어요. 재수지만 정말 모르는 것이 많아서 직강이 시작되는 그 날부터 해서 정말 많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께서 좀 귀찮아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끝까지 묻고는 했습니다. 저는 회독할 때 제일 먼저 한 것은 항상 백지 쓰기로 통해서 인출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전공 심화 이론을 쭉 보는 순서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막판에는 저는
그 1차 시험을 치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2차를 치기 전에도 마찬가지인데 마음을 다루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잘 공부를 하다가도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한 마음이 드는데 이렇게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잘 쌓아왔는데 그 한 번에 잘 터뜨리려면 그 마음가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자. 그냥 이 마음으로 시험장에 저도 갔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11월까지 했고요. 2차는 저는 작년에 그래도 이제 한번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실기학원은 이제 며칠 조금 쉬다가 나갔는데요. 저는 회화와 입체, 대구는 회화와 입체 이렇게 두 가지를 봅니다. 근데 저는 회화는 이제 먼저 나가는데 입체는 제가 1차 발표 후에 나갔어요. 왜냐하면 이번 시험이 워낙 또 난해하기도 했던 것 같고 제 점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좀 나가기가 뭔가 그래가지고 저는 1차 합격 후에 입체 학원도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연이랑 면접은 스터디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때 스터디할 때 중요한 점은 나를 위해서도 하지만 상대방을 위해서도 해야 한다는 점인데 저는 이렇게 상대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피드백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꼭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초수 때 좀 좋지 않았던 것을 잠깐 분석을 해봤는데요. 저는 초수 때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거의 쉬질 않았는데 일요일에도 이제 교회를 갔다가 와서 뭔가 불안해서 초수니까 조금이라도 더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그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시고 좀 스트레스도 푸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에 너무 민감하게 남들과 비교하고 또 떨어질 때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초수 때 너무 그 성적에 좀 민감했었어요. 그래서 등수가 좀 떨어지면은 정말 너무 슬프고 또 좌절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그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면 좋지만 그게 절대적이지는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모의고사 성적이 좀 좋은 편이었는데 이번에 좀 실수도 많이 했고 또 모르는 문제도 많았어서 저도 거의 컷에 거의 비슷했어요. 컷이랑. 그래서 저도 이제 2차에서 좀 뒤집은 경우인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모의고사 성적에 너무 민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또 후반부에 밥 먹는 시간까지 아끼면서 공부했었는데 꼭 그러지 마시고 밥 챙겨 드시고 체력 관리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여유로운 마음으로 조금은 기쁜 마음으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저는 초수 때 점수와 재수 때 점수가 거의 총점으로 봤을 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초수 때 사실 그 점수였으면 다른 지역이라면은 1차를 합격할 수 있는 점수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수 때 저희 점수는 다른 지역이었으면 다 떨어졌을 점수였습니다. 그렇지만 재수를 한 지금 저는 2차로 뒤집어서 합격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 파난 문제에서 리프트 그라운드를 답으로 적는 정말 어이없는 실수도 했습니다. 제가 들어가기 전에 제발 실수만 하지 말고 최선만 다하고 오자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작년과 똑같이 또 파난 문제에서 어이없는 실수를 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 이미 일어난 일들이었고 또 최선을 다했기에 저 스스로 그냥 괜찮다고 위로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자신이 망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리고 비록 1차 점수가 낮더라도 끝까지 이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할 때 스스로한테 후회가 덜 생길 수 있고 또 낮은 점수라도 붙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번 연도에 꼭 합격하셔서 선생님들만의 합격 스토리를 만들길 바라겠습니다.
위상 선생님, 장지영 선생님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